이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깊게 얘기해 드린다고 한 건 뭐냐면 주위에 근생이 있어. 근데 안쪽에도 막 있어. 그럼 이거 괜찮은 위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건물들이 안에 있는 그 근생 건물들이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빌딩 입지 8법칙 중에 두 번째 얘기를 할 거예요. 강남빌딩 그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요즘 시기에 대해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강남빌딩 황 소장. 요즘에 이제 금리 높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는 분만 아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금리가 높으니까 지금 피해 가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살 때냐 팔 때냐 갖고 있을 때냐 생각해 볼게요.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어느 때일까? 지금은 좀 유지를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저희 채널은 자금을 갖고 있는데 살려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팔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유지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적어도 강남빌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 누가 우위인 시점이에요? 누가? 매수자. 매수자가 우위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전체적인 시장 느낌은 그래요. 그렇지만 좋은 건물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A급 건물은 늘 이 갖고 있는 사람이 우위 시장이에요. A급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남녀라고 생각해 보면 남자 여자 관계에서 누가 우위일까? 뭐 계절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시기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쁜 여자는 늘 우위예요. 그쵸? 능력 있는 남자는 늘 우위고. 그쵸? 그 개별적으로 다른 거지 시기에 따라서 모두가 그럴 것이다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내년에 언제쯤 뭐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럼 그때 나는 사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A급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A급은 갖고 있는 사람이 늘 우위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요. 그쵸? 그리고 뭐 그래서 수익률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자가 좀 우위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는 게 맞아요? 파는 게 맞아요?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이때는 파는 거는 사실은 안 맞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작년의 호가, 올해 초의 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죠. 본인이 건물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 호가를 받지 못하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꼭 지금 팔아야 될 게 아니라면 이분들은 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사는 분한테는 지금 사는 시기는 무조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얘 아직도 이러고 있네. 예전부터 사라고 하더니만 지금도 이러고 있네.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코로나 시작쯤에 그때도 이런 영상을 찍었었어요. 지금 강남빌딩을 사라 1부부터 4부를 찍었단 말이에요. 2020년인가? 하여간 2년 전에 그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때 댓글 똑같아요. 그쵸? 그럼 그때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쵸? 지금 돈 많이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 2배 이상으로 내가 태반이니까요.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때도 엉뚱한 소리라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100% 확신해요. 네, 그 댓글 보고 휘둘린 사람들 중에 돈 있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말한 거는 맞았잖아요. 시간 지나서 맞았어요, 그냥. 팩트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돼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살 걸 다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코로나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불경기가 오고 가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재택근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온갖 논리로 무장해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죠. 다 헛소리였잖아요. 제 말이 무조건 맞았잖아요. 그쵸? 결과가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 얘기하세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금리가 완전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 때라는 거예요. 야, 너는 뭘 하든 다 살 때야? 네. 예쁜 여자는 언제든지 만나야 될 때잖아요. 그쵸? 능력 있는 남자, 조건 좋은 남자 언제든지 만날 때예요. 강남 빌딩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심지어 나이를 안 먹는. 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나이가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동산은 네 가지, 그러니까 부증성, 부동성, 뭐 그리고 뭐 변치 않는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서울 지금 넓힌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걸 넓힌다고 하더라도 여기랑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 뭐 서자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위치라는 게 없어져요? 내지는 이 위치의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강남이 그렇게 되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 그리고 지금 당연히 사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괜찮은 매물 나온 것 중에서는 당연히 저는 계속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기준이 조금 높게 볼 수는 있겠죠. 그쵸?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낮아진다고 또 막 뉴스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낮아지면 건물 가격에 반영 안 될까요? 100% 반영합니다. 100%, 1000%, 10,000% 반영해요. 그러면 낮아지면 그때 사면 부담이 없을까? 네, 20억 더 주고 사겠죠? 50억 더 주고 사겠죠? 네. 금액에 따라서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절대 낮아질 수는 없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률이 높아지는데 왜 싸게 팔까요? 누가? 왜? 굳이? 뭐 때문에?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마련된 상태에서는 A급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반드시 하는 게 맞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그리고 어저께 상담 오신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4구라 하면 강동구도 치고 뭐 누군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률이 좀 높은 곳을 강남구가 아니라도 좀 벗어나서 그걸 사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수익률도 높고 이 상승률, 시세 상승률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 현실 기반이고 제가 경험해 본 것을 기반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10수년 이상 경험을 했고 지금도 다루고 있고 임대 관리하고 있고 몇십 개씩 지었고 지금도 뭐 7, 8개를 짓고 있고요. 그 경험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어쩌고 무슨 통계 자료 이걸 갖고 저랑 얘기하면은 그 말이 맞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쵸. 그 말이 맞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을 제가 말하는 거고 이론에 안 맞는 현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현실에 맞는 이론이 또 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 현실은 변화무쌍하거든요. 이론 가지고 통계 가지고 미래를 맞출 거였으면요 그거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이 막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거 말만 하지 그거에 베팅해서 누가 부자 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과 이론은 다릅니다. 네, 그 부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수익률도 높고 상승률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내가 수능을 만점 맞았는데 네? 만점 맞았는데 그럼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무슨 대학 갑니까? 서울대. 네, 서울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좀 뭐 어디 가서 1등이 좋겠어 하면서 그 밑에 대학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 갈 수 있으면 다 서울대 갈 거 아니에요. 만점 맞았으면 그 중에 선택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남을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인데 굳이 외곽을 간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밖에 갈 수 없다. 내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지역이 여기다. 그럼 거길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강남을 올 수 있는데 수능을 만점 맞아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그 외 대학을 가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똑같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강남빌딩 옆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입지가 아주 중요해요. 입지 빠지고 입지가 바보 같은데 강남 이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입지를 어떻게 알아? 그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이 지금 주택을 살려는 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이런 걸 살려는 게 아니라 근생 건물을 살려는 거예요. 그렇죠? 근생은 내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임대를 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러면 내가 직접 쓸 분들이 선택하는 입지라는 게 있고 임대 주려고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입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은 원래 하나여야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게 맞는 입지야, 틀린 입지야 이거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8가지 요건을 얘기해 놨지만 그 중에 두 번째 옆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생 건물을 살려고 해요.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어서 근생 건물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주위에 집들이 쫙 있어요. 이 되겠어요? 안 돼요. 반경 200m 안에요. 전후 좌우에 3개씩만 따져보세요. 5개 따져보세요. 그 5개 안에 몇 개의 근생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5개가 다 집이고 앞뒤 5개씩도 다 집이에요. 주택이에요. 다세대 다가구예요. 그럼 여기 중간에 하는 게 맞아요? 이건 절대 안 맞아요. 물론 4억이면 좀 조용한 거 선호하지 않겠어? 조용한 업종도 필요하니까 그 업종에게만 필요한 건물을 사는 게 맞을까요?
모두에게 인기 있는 건물을 사는 게 맞을까요? 보편적으로 괜찮은 입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특수한 입지가 아니라. 주위에 근생이 몇 개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돼요. 주택 안에 있는 근생, 이거 쓰잘데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좀 더 깊게 얘기해 드린다면 뭐냐면 근생들이 한 3개 있어요.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히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여기 있으면 이 앞으로는 쭉 있거나 아니 뭐 이 뒤로 있거나 이쪽으로 있거나 뭐 쭉 있거나 아니면 띄엄띄엄이라도 있거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택 중간에 있는데 여기 이쯤부터 있으니까 하나씩 해서 여기 발전될 거야. 늙어 죽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그게 발전 속도가 그렇게 그렇지가 않아요. 삼성역 지금 지하에 막 뭐 만들고 있거든요. 2028년이에요. 그쵸? 근데 그건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공사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의 건물,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이 다 팔리고 아니면 누군가가 철거해서 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네. 그거보다는 된 데를 하는 게 맞겠죠. 물론 된 데가 가격이 더 높고 예를 들어서 뭐 크기가 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도 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높으면 그 높은 거를 할 정도까지 돈을 모으던가 합치던가 아니면은 그런 자리를 찾아보던가 근데 찾아보니까 잘 없던데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날로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험 문제도 4지선다 5지선다 찍기 쉬워요? 모르면? 그 계산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문제 하나 풀기도 어려운데 몇십억짜리 건물, 적어도 몇백억짜리 건물을 사면서 쉽게 나는 탁 보면 괜찮은 거 살 수 있는 이런 요건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시험이 30문제 나왔는데 1번으로 쭉 찍었는데 만점 맞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너무 욕심이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생각이죠. 찾기 어려운 게 정상이고 그 어려운 걸 찾아서 내가 샀을 때 그게 그만한 가치를 얻게 되는 거지. 쉽게 누군가가 해서 쉽게 됐어요.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위치 좌우에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지 근생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깊게 얘기해 드린다고 한 건 뭐냐면 주위에 근생이 있어. 근데 안쪽에도 막 있어. 그럼 이거 괜찮은 위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건물들이 안에 있는 그 근생 건물들이 사옥으로 본인이 직접 지어서 쓰고 있는 거라면 그건 허당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생계수로 치면 안 돼요. 네, 임대돼 있는 건물들이 있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한두 개 섞여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위주인 지역이고 나머지가 주택이다. 이런데 하면은 저는 일단 안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안 될 거 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왜? 강남 빌딩 투자 초창기에 이런 것들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21년도 이 시점, 20년도, 21년도 이때쯤 됐었어요. 그때가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뭐 그 코로나 이때 제가 뭐 하는 게 맞다 했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이미 다 더 이상 그런 분들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때 실제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팔아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이제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막 알린 분들이 있죠. 그거 보고 들어왔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금액적으로 보니까 이런 데밖에 못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분들이. 근데 그런 데다가 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놨더니 나 그런 거라도 갖고 싶어.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금 바보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근생건물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고 위치를 선정하면 100%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는 알려드리는 거고 이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은 갖고 강남 빌딩을 보더라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강남 빌딩에만 적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기준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강남 빌딩 황 소장. 근데 여기서 반론을 뭔가 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 가게를 잘 되게 활성화시켜가지고 뭐 주위를 좋게 만들겠다.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왜냐면 그 지역 그 자체가 이 입지 자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 지역을 살린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그런 사례가 매우 뭐 없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장사를 꾸준히 겁나게 잘 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그게 매우 힘들단 말이에요. 애초에. 살렸다가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면 그러면 부동산 가치도 같이 주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애초에 아닙니다. 사업은 사업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이걸 섞어서 하다 보면은 김치찌개랑 짜장면이랑 섞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가 안 되겠죠. 네, 죽도밥도 안 되겠죠. 개밥 되겠죠. 그렇죠? 요새 개도 그런 걸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접근, 사업은 사업으로 접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맞고 분리해서 이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근생 건물을 선택할 때는 주위 상황을 반드시 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또 짚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임대줄 건물의 위치와 사옥 지을 위치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개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사옥은 자기 맘대로 선택해도 돼요. 자기가 평생 쓰고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 사업을 계속 그 자리에서만 할 거라면요. 그게 아니라면요. 임대가 나갈 만한 위치에서 본인이 사옥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나오거나 팔거나 할 때 100% 후회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사업과 부동산은 분리해서 해야 된다고. 섞어서 하다 보니까 엉뚱한 위치 안쪽에 골목 구석에다가 건물을 크게 지어놔요. 쓸데없이. 자기만 쓰기 좋고 딴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갖고 있을 때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쓰기도 불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바보인 데는 나와서 밥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교통도 불편하고 우리 직원들은 다 차 타고 다녀. 그래서 상관없어. 그렇게 주차장을 100% 확보하고 있는 건물은 거의 없고 또 하나 다음 사람이 그런 직원들만 쓰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사옥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옥을 하더라도 임대 주기 편한 데서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근데 강남에는 어떤 블록과 어떤 라인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블록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여건이 되면 시간이 되면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릴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근생 건물을 선택할 때 내 전후 좌우에 있는 건물들의 용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파악해라. 그걸 보고 결정해야지 누군가의 말에 휩쓸려서 누군가가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 여건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자리는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옥이 그래도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왜? 왜? 아니 일을 하려 이 업무에 지장이 안 되게 좀 조용한 곳에 사옥을 하지 않나요? 시끄러운 데가 어디지? 강남에 시끄러운 데 있나? 클럽 앞에? 강남역이 막 클럽인데 말고는 대부분이 업무를 하기에 적당해. 강남의 어느 입지든. 공사 현장 말고는. 그 질문,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럼 조용한 건 주택까지 왜 회사 근처가 조용해야 돼? 그렇잖아. 업무 공간은 그만큼 사람이 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디 시끄러워? 막 차가 낮에도 슈퍼카가 막 다녀? 누가 막 고함을 지르고 다녀? 업무하기 불편할 정도로 시끄러운 데가 어디냐 이거야. 창문 다 열어놓고 해? 그렇지 않잖아. 그런 명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누군가를 엉뚱하게 인도하는 것과 똑같아. 우리 지금 사무실 있는 자리 먹자골목 라인이야. 일하기 힘드십니까? 밥 먹기 편하고 일하기 편하고 편의점 가기 편하고 카페 가기 편하고 모든 게 다 편해. 여기 먹자골목인데 여기보다 더 시끄러울 만한 데가 있어? 그리고 시끄러운 건 밤에 시끄럽지. 밤에 근무합니까?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제로 누군가에게 얘기하면서 여기가 조용하고 조용한 거를 사옥을 찾는다. 이거 말 자체가 그럴싸하죠. 들으면. 나 혹했는데 다른 유튜브 보고. 들으면 그럴싸하잖아. 들으면 그럴싸한데 그거를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네. 강남에서 업무를 하기 불편할 정도로 시끄러운 데가 어디 있어? 없어. 그거는 기본값인데 그걸 강조한다? 사람이면 다리가 2개 있어야지. 이런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 누가 막 다리가 4개야? 없잖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다리가 2개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전혀 귀담을 필요가 없는. 편집해주세요. 아니야, 이건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상 되게 오래 했으면 직원들도 오래된 분들 많을 텐데
그럼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출퇴근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직원들 출퇴근. 직원들 출퇴근 당연히 고려해야지. 당연히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교통을 보는 거잖아. 내가 말한 첫 번째 조건이 지하철역이었잖아. 그리고 하나 더. 그래도 녹음실 같은 거는 정말 조용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하는 분 있을 거예요. 뭐 녹음실 몇 개나 된다고요. 녹음실만 임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국한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하 파야지. 네. 녹음실 빼고 나머지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난 거지, 녹음실만 선호하는 위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으로 쓰기 좋은 위치죠. 조용한데. 그쵸. 밤에도 조용하고 낮에도 조용하고 애들 키우기 좋은. 근데 1, 2인 가구는 조용한 거 필요해요? 낮에 나가 있는데? 그쵸.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딱 파서 생각해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듣고 무지성으로 맞아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하면은 휘둘리게 되죠. 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쨌든 사업용 건물을 사는데 전체를 내가 쓸 게 아니라 나는 일부를 쓰고 나머지 임대 놓을 거야. 아예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되지. 그리고 또 당연히 이 조건에서 입지를 선택해야지. 이 조건으로 보는 건 애초에 안 맞아. 애초에 그거는 엉뚱한 결정 내리기 아주 좋은 상황이지. 나만 쓰기 좋으면 돼. 이게 이제 누가 하냐면,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서 내가 편한 대로 해보고 싶어. 그럼 골목 안쪽에다 건물을 멋있게 지어놔. 네, 쓸데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근데 소장님 장기 보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음 사람한테 팔 것까지 생각해서 건물 위치나 이런 걸 다 따지고. 끝까지 얘기하세요. 말하면서 속에서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러더라도 누구나 좋은 위치를 해야지. A, B, C 중에 A를 오래 갖고 가야지 C를 오래 갖고 가는 것보다. 그치. A가 안 되면 B라도 돼야지. 그치. 장기보유의 기본은 얘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은 거여야 되는데,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걸 한다면 너가 한 말이 맞아.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지기는 힘들다는 거야. 지금도 좋아야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어.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서울대 갈 확률이 높겠어? 중위권이 서울대 갈 확률이 높겠어?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럼 얘는 이미 서울대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있겠지. 그치?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